8번 같은 경우에는 원운동에 관련된 내용이고 2차원 운동에서 등소원 운동, 원운동에서 구심력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고, 혹은 여기에 같이 정지했을 때는 비관성계, 좀 예쁘게 적으면 비관성계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면 원심력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물체가 순간적으로 원운동할 때 정지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관성계라고 하면 원운동을 했을 때 구심력이 작용했죠. 이때는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겠죠.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먼저 여기에서 구심력 원운동을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여기에 물체가 회전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이것보다 난이도가 있는 게 CF로 정지 마찰력. 이때 최대 정지 마찰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는 좀 더 어려워지지만 지금은 마찰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추가로 정지 마찰력이 있었을 때 속도의 최대값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타내면 뭐 크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원심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일단 두 개 다 해볼까요? 1번, 2번.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 원운동 하고 있으니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됩니다. 이 그림에 의해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원운동을 하면서 속도를 가지기 때문에 물체의 힘을 표시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mg가 되고 여기에 수직항이겠습니다. 이게 구심력의 역할을 하겠죠. 이게 지금 현재 구심력 R자 힘을 관성계로 본 거예요. 반대로 비관성계로 본다면 중력이 똑같은 위치라고 하면 중력 mg가 이렇게 작용할 거고, 역시나 수직항력에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는 원심력이 작용해서 이 물체는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어떻게 풀든 결국은 값은 똑같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세타에 대해서 한번 보면, 세타가 여기 옆으로 원의 중심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세타가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타, 여기 세타 되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세타 여기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뭐 중력으로 물체의 힘을 표현하기 때문에 원심력 그대로 써서 여기에서 구하면 R분의 mv 제곱은 mg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여기에서 R이라고 하면 이 물체의 위치에서 중심 회전축에서 물체까지 수직거리가 되겠죠. 그 말인즉슨 여기에서 이까지가 R이라는 겁니다. 색깔이 안 좋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R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R도 자세히 보면 L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V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푸는 거는 지금부터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옆으로 넘겨서 밑으로 넘기겠습니다. 먼저 m을 날리고 L 코사인 세타 V 제곱은 G 탄젠트 세타, V 제곱은 GL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그러면 GL 사인 세타 V 제곱, V는 GL 사인 세타 전체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구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면 답은 끝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거를 한번 추가로 더 해보겠습니다. 뭐 뒤에 문제에서 훨씬 더 이런 게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지, 이때 최대 정지 마찰력, 만약에 정지 마찰력 US를 가진다고 하면, 최대 정지 마찰 계수를 가지는 물체라고 하면, 여기에 물체 M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물체는 여기 위치를 돌려고 할 때 뭐 여기엔 오메가도 되지만 속도 같은 경우에는 돌 수 있을 때 이 속도는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속도의 뭐 속력이라고 하겠죠. 속력의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이 최대 정지 마찰기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가진다는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이게 뱅글뱅글 오메가가 크게 된다라고 하면 이 물체의 속력도 커지는 건데, 속력이 커지면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속력이 커지면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물체 전체에 대해서 원심력이 커져서 바깥으로 가려고 한다.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 뭐 두 번째로 생각하면 원심력이 커져서 나가려고 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원심력? 근데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관성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뭐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두 번째는 실제로 이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당연하겠죠. 옆으로 이 물체가 뱅글뱅글 돌고 있으면 물체에 대해서 훨씬 에너지가 증가하면 이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총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속도도 증가하고 이것도 비례 관계식에 의해서 원운동을 했을 때의 관계식에 의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런 상태에서 바깥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물체는 이렇게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찰력이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갑니다. 이때 이제 이 물체가 최대로 가기 때문에 이 물체는 Vmax를 가질 때의 마찰력의 방향이 됩니다. 반대로 이 물체가 적절히 속도를 작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원운동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V가 작다라고 하면 이 물체는 아래로, 왜냐하면 중력의 힘이 더 크니까 아래로 내려가려고 할 겁니다. 그때도 불구하고도 이 물체는 정지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마찰력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이 내려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V 미니멈일 때 마찰력의 방향. 그래서 이 정지 마찰력은 이 사이에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 물체는 정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속력의 범위라고 하는 건데, 최대 속력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최대 속력. 이때 이제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심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체가 이렇게 M이 있는 상태에서 mg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최대이기 때문에 마찰력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직 강력이 이렇게 되고, 크기만 해서 평행으로 생각하는 게 선생님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심력이 작용하면 직각이 두 개인 이런 좌표축이 형성되는데, F와 N으로 먼저 벡터 분해를 해야 되는데, 평행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분해할까요? 이렇게. 그림이 안 좋네. 이렇게 직교로 해가지고 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좌우가 평행이기 때문에 원심력이 있으면 R분의 mv 제곱은 여기에서 세타라고 하는 것을 줘야 되는데, 세타가 여기가 세타예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좌우가 같아야 되니까 f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옆으로 들어가고 있는 더하기 n 사인 세타가 되고 수직으로 되어 있는 mg는 같은 방향으로 mg 더하기 f 사인 세타는 n 코사인 세타 이렇게 두 개씩이 있는데 f하고 마지막으로 한 개 이게 1번식과 2번식이면 f는 un 세 번째 식을 조합해서 나타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각각에 대해서 여기는 1번식을 먼저 써볼까요? 1번식, 2번식 전부 다 n으로 다 바꿔보면 됩니다. 그러면 1번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n이 있으니까 n에 6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mg는 옆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겠죠. n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u 사인 세타. 뭐 이거 1번식, 2번식 나누면 그냥 바로 관계식은 나오긴 합니다. 나눠볼까요? 이렇게 하면 r분의 mv 제곱은 mg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u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u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이 부위를 적절히 넘기면 이 부위에 Vmax의 속도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미니멈이 들어가는 게 있죠. 이 미니멈은 결국은 마찰력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V 미니멈은 파란색 색깔 기억하면 여기에 있는 뮤가 붙어 있는 이 부호가 반대로 됩니다. 이게 미니멈이겠죠. V 미니멈에 대한 속도. 당연히 R과 M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V만 구하려고 하면 이거 날리고 옆에 앞으로 L 이렇게 곱해야겠죠.